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끝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마음이요. 오늘은 조경아 작가의 안락정원을 통해 왜 우리는 힘든 삶 속에서도 결국 살아가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안락정원은 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한 공간이에요. 주인공 태호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태호는 동생의 죽음 이후 삶의 의미를 잃고 안락정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곳은 편안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규칙이 있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괴팍한 할머니, 말이 없는 남자, 이상한 여고생까지요. 그리고 평범해 보였던 편의점 알바생까지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안락정원에 모여 있어요. 태호는 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면서도 조금씩 얽혀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음을 준비하러 온 이곳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는 죽음을 향해 모인 사람들이 결국 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첫 문장은 이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죽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죽고 싶은 사람도 겁은 나거든요. 이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조금 멈췄어요. 죽고 싶다는 말은 정말 죽고 싶다는 뜻이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상태를 끝내고 싶다, 이 고난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 때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그 끝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무서워지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살고 싶지도 완전히 포기하지도 못하는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해준 문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김봉남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죽음을 준비하며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했다. 이 문장은 좀 많이 아프고 슬프게 다가왔어요. 이야기 속에서 안락정원은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기도 해요. 이 병동에 있는 김봉남 할아버지는 너무 아프지만 돈이 없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안락정원의 호스피스 시설을 통해서 아프지 않은 끝맺음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삶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죽음도 마음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많이 무겁게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다음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문장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장도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였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태호는 자신이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죽음이었다. 태호는 자신이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신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태호가 얼마나 오래 무너졌는지 느껴졌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던 거죠.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모든 죽음의 이유일지도 몰라 라고요. 이런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의 죽음과 동생의 죽음,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이 태호에게 얼마나 큰 힘듦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하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봤어요. 나의 삶이 그리 찬란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또는 나의 연인에게 내가 살아있음 그 자체로도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문장이더라고요. 계속 죽음에 대해서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문장도 있었어요. 이 문장도 함께 보고 싶어요. 삶은 늘 그렇게 고달프고 구차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 것 같다가도 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는 모양이었다. 누구에게나 속절없이. 이 장면에서는 솔직히 조금 울컥했어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든데 정말 별거 아닌 일에 피식이 웃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편이 되어줄 때 그 감동을 이 문장에 담은 것 같더라고요. 태호는 주변에 마음 둘 곳 없이 되게 많이 외로워했었어요. 그런데 안락정원에 입소한 후에 계속 자신에게 툴툴거리던 순이 할머니가 우리애? 라고 불러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을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든든하고 피식 웃음을 흘리는 주인공의 모습에 잠깐 같이 눈에 눈물이 맺히게 되더라고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거창한 이유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순간 때문에 이 삶을 버티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책의 중심 문장이라고 느꼈던 문장이 있어요. 아마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문장일 것 같아요. 가끔 인생이 낙하산 타는 거랑 똑같다 생각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거든. 처음엔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 낙하산 하나 달랑매고 떨어지는 게 정말 아찔하게 여겨지기도 할 거야. 근데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낙하산대로 가는 거야. 괜히 무섭다고 낙하산줄 먼저 끊고 급하게 내려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햇살도 즐기고 바람도 타고 비도 맞고 눈도 맞아가면서 최대한 이 순간을 즐겨보자는 거지. 태호한테 툴툴거렸던 순이 할매가 주인공에게 해준 말인데요. 인생을 낙하산에 비유하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준비가 안 된 채로 삶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각자 다른 속도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동안 각자 다른 문제를 겪잖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곳, 바로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렇다면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흔들려도 괜찮지 않을까? 떨어지는 동안 순이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잠깐의 행복들을 즐기며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 태호에게 괜히 무섭다고 먼저 낙하산줄을 놓아버리지 말고 햇살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비도 맞으면서 조금 더 머물다가 이 삶을 즐기다가 오라고 걱정해주는 문장이라 너무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만들어주는 문장인 것 같더라고요. 안락정원을 덮으면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이 한 가지만은 남기고 싶어요. 우리는 가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이미 누군가에게 작은 이유가 되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쉽사리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조금 버티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천천히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땅에 도착하는 여정도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이유로 버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만나뵐게요.